이사를 일주일 앞둔 오후 윤미선은 안방 구석에 놓인 남편의 낡은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21해를 함께 산 집을 떠나려니 정리할 것도 참 많았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낡은 와이셔츠며 오래된 넥타이들이 가득했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낡은 청첩장 한 장이 제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펼치자 신랑 강민수, 신부 이혜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날짜를 보니 23년 전 자신과 결혼하기 정확히 2년 전이었어요. 이게 뭐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자는 미선보다 훨씬 화려한 외모였고 남편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을 더 깊이 넣자 작은 초음파 사진이 나왔죠. 뒷면에는 우리 아기 12주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통장 한 권이 더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150만 원씩 21년간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강지훈이었죠. 21년이나. 지금까지?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는 남편을 보며 미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식탁에 저녁을 차린 뒤 미선은 조용히 청첩장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아, 그거. 옛날 일인데. 23년 전이면 우리 결혼하기 2년 전이잖아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약혼녀였어. 근데 파혼했잖아. 별일 아니야. 미선은 초음파 사진과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민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죽은 아이야. 그때 혜진이가 임신 5개월에 유산했어. 그 충격으로 헤어진 거고. 그럼 이 통장은요? 21년간 계속 돈이 들어간 건 뭐예요? 그건 추모의 의미로 아이 이름으로 만든 거야. 미선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었어요. 21해를 함께 산 아내는 알 수 있었죠.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죠. 몇 번을 시도하다 포기하려는 순간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혜진 이번 달 생활비 입금 확인했어요. 지훈이 학원비는 따로 보내주세요. 미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라니 학원비라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한다며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본 문자를 떠올렸어요.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정아 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미선은 30년 지기 친구 김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정아가 미선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미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선은 어제 발견한 것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청첩장, 사진들, 초음파, 통장, 그리고 새벽에 본 문자까지. 정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21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 아이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학원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봤어요. 정아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정아가 꺼낸 명함에는 박진우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틀 후 박진우 탐정이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48세의 그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차분하고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죠. 의뢰인께서 주신 정보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혜진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혜진 씨는 현재 서울 목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 강지훈과 함께요. 강지훈이요? 네, 올해 24살입니다. 의대 4학년이고요.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4살이면 자신이 민수와 결혼했을 때 이미 돌이 지난 아이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 남편분의 친자가 맞습니다. DNA 검사까지는 못했지만 주변 증언과 정황상 확실합니다. 박 탐정은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미선이 서류를 보니 목동의 한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산 거예요? 18년 전입니다. 부인과 결혼하신 지 3년 뒤쯤이네요. 미선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며 좋아하던 때였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투자해야 한다며 거절했었어요. 관리비, 공과금도 전부 남편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박 탐정이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최근 3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미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주말마다 골프 모임 간다던 게 목동 아파트로 간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박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서 민수는 혜진, 그리고 청년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들 강지훈이었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사진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23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예요? 정아가 미선을 꼭 안아줬습니다. 박 탐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마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야겠어요. 전부 다요. 일주일 뒤 미선은 목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아가 함께 왔지만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괜찮겠어? 봐야 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미선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이혜진이었죠.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가갔어요. 저기요.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윤미선 씨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서랍장을 뒤졌다고. 올 줄 알았죠. 혜진은 미선을 아파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깨끗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액자들이 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민수와 혜진, 그리고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혜진은 태연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선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최신형 TV, 고급 소파, 값비싼 그림들, 자신의 집보다 훨씬 좋은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차를 들고 돌아와 미선 앞에 놓았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의 첫사랑이자 아들을 낳아준 여자예요. 혜진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어요. 졸업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그럼 왜 파혼한 거예요? 파혼? 누가 그래요? 혜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파혼한 적 없어요. 저는 임신한 걸 숨긴 채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미선은 혜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제 집안이 가난하다고요. 혜진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민수 씨는 부모님 강요로 당신과 결혼했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민수 씨가 아이 존재를 알게 됐어요. 3년 뒤에요. 그때부터 책임지기 시작한 거죠.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는 의대생이에요. 민수 씨가 자랑스러워하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가 저녁을 사들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은 미선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미선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짜 가족이 여기 있었네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23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는 정아도 조용히 친구를 지켜봤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좀 혼자 있을게요. 미선아, 괜찮아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아는 미선을 안아줬어요. 전화해. 언제든지.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아이들을 낳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웃던 날들.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오빠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사실이야? 미선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그게 학교에서 다들 수군대. 의대 다니는 강지훈이 내 오빠래. 진짜야?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이 집에 도착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말해줘. 사실이야? 미선은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서연이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왜 그런 거야?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엄마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 민준이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저 긴급 휴가 나왔어요. 21살 아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누나한테 연락받고 제 형이 따로 있다고. 미선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을 보고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너희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아,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 23년 동안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걸 무슨 말로 설명할 건데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실인가요? 그 형은 저보다 3살이나 많다고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우리 등록금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오빠는 의대를 다닌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미선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23년이 거짓이었어. 미선은 서류 봉투를 민수 앞에 던졌어요. 박탐정이 조사한 모든 자료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우리 가족보다 그 집을 더 챙긴 것도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가세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미선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박탐정이 다시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선은 이제 무엇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탐정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강지훈 씨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넘겨봤어요. 시부모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시댁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셨더군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보 같은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미선은 당장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순자가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어머, 미선아? 갑자기 왜? 강지훈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20년 동안이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이야기하자. 거실에 마주 앉아 시아버지 강철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지. 혈육인데 모를 수가 있나? 미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2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산 저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선아, 이해해라. 지훈이도 우리 손자야.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의 엄마가 임신했을 때 우리가 반대했어. 집안이 안 맞아서.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어쩔 수 없이 너랑 결혼한 거야. 부모 말을 들은 거지. 미선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저랑의 결혼은 뭐예요? 그냥 형식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실 진짜 맏며느리는 그 애야.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럼. 미선이 비틀거리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미선아, 괜찮아? 손대지 마세요.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다들 알면서 저만 몰랐던 거잖아요. 미선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차에 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선아, 어디야? 왜 울어? 언니, 나,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1시간 뒤 정아가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미선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병원 가자. 너 얼굴이 왜 이래? 병원 응급실에서 미선은 과호흡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증세입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23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이런 느낌일까요? 정아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이제 싸워야 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퇴원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변호사 이수진과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증거 자료가 충분합니다. 사기 혼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수진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이 현관문을 열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의대생답게 깔끔한 차림새였죠. 누구세요? 강지훈입니다. 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 그 청년이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생각보다 좁네요. 우리 집이 더 넓은데. 이수진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강민수의 장남입니다. 지우는 의자에 당당하게 앉았어요.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미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괴롭혀? 이혼 소송한다며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릴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에요. 아주머니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형식적인 부인일 뿐이고요. 이수진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적자예요. 아주머니 자녀들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요. 미선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은퇴 후 사실 집이래요. 그거 제 명의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미선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20년간 저축한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노후 대책이라며 민수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집이었죠. 미친.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적자예요. 법적으로도 재산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권리 주장이죠. 우리 어머니는 21년 동안 아버지를 사랑으로 지켰어요. 지훈이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머니는 뭐 했어요? 그냥 밥이나 차려주고 아버지 월급이나 받아 쓴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미선이 소리쳤지만 지훈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의대생이에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고요. 아주머니 애들은 뭐 하는데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오다 거실에 지훈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너, 오, 이복 동생이네. 반가워.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내던지며 다가왔어요. 내가 감히 우리 집에? 우리 집? 이 집도 반은 우리 거야. 아버지 재산이니까. 닥쳐. 서연이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산 주제에 무슨 적자 타령이야? 손 치워. 폭행으로 고소한다. 이수진 변호사가 서연을 말렸어요. 서연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지훈은 옷매무새를 고치며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한테 잘 말씀하세요. 재산 절반은 제가 받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해. 미선이 소리쳤지만 지훈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요. 아버지는 이미 재산 일부를 제 앞으로 증여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이혼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 녀석이 우리 노후 자금까지. 이수진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동안 모은 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이수진 변호사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방청석에는 혜진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이혜진,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혜진은 우아하게 걸어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 강민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23년 전 약혼 관계였고 현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23년 전 파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혼한 게 아니에요.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말입니까? 강민수 씨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죠. 이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인의 대학 동창 박미란 씨의 진술서입니다. 읽어드릴까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인은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신하면 그 남자는 내 거야. 평생 날 책임져야 하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임신한 것 아닙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년 전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수야, 아이 때문에라도 나를 버릴 수 없을 거야. 내 부인한테 다 말할 거니까. 지훈이 아빠가 누군지 모두에게 알릴 거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증인은 21년간 피고를 협박해왔습니다. 맞습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수진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증인의 전 직장 동료 증언입니다. 증인은 직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이만 있으면 그 남자는 평생 내 거야. 돈도 계속 받을 수 있어.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를 이용한 겁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다음 증인으로 민수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왜 21년간 원고를 속였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가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그럼 피해자란 말입니까? 이수진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선이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이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21년간 원고 가족에게 쓴 돈과 이혜진 모자에게 쓴 돈을 비교한 표입니다. 피고는 혜진 쪽에 3배 이상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원고의 딸 서연 씨는 등록금이 없어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의대 학비를 전액 지원받았죠. 이게 가족을 지킨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말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선을 혜진이 가로막았습니다. 만족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비키세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23년간 편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고생한 거라고요. 혜진이 소리쳤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나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서 23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판결일 법정. 원고 윤미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80%를 피고 강민수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미선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겼어요.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미선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정아가 미선을 안아줬어요. 미선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뭐가 잘한 거예요? 23년이 거짓이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아가 다독였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53살에?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민수는 판결 후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혜진의 집으로 갔다는 소문이 들렸죠.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민수를 차갑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지훈마저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지. 미선은 중얼거렸지만 씁쓸했습니다. 밤이 되자 악몽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혜진이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꿈. 자신은 그 뒤를 쫓아가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꿈. 미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선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3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심리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정아가 권유한 정신과였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의사의 진단을 들으며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받으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아질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정아가 미선을 찾아왔어요. 미선아, 이거 한번 해봐. 정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 화면이 떴어요. 내 이야기를 올려보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그래. 너만 겪은 일이 아니야. 세상에 너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 많아.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첫 영상을 올린 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진작 눈치챘어야죠.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비난 댓글들을 보며
미선은 울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 혜진과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 윤미선 씨.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니까 편하시겠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23년간 편하게 살았잖아요. 밥이나 차려주고 돈이나 받아 쓴 거. 우리가 진짜 고생한 거예요. 혜진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선은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나는 이제. 미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53살. 23년을 속고 살았고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렇게 어둠이 내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3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 같은 기분. 법은 이겼지만 인생은 진 것 같은 허무함. 미선의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